안녕하십니까. 대치동에서 오름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지한 원장입니다. 자, 지난번에 한 편 하나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3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월별로 어떤 스케줄이 있는지 간략하게 보고요. 시기별로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초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대상이 1등급이 아니에요. 저희 학원은 4등급 내외 3점 내신 기준으로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내신 기준으로 해서 3.8이나 부터 해서 한 5.2 정도 강남권 기준입니다.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요걸 제가 간략하게 적어놨습니다. 우선 입학하고 나면요. 3월 26일 날 바로 3월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 시작한 지 한 3주 반 정도 되면 바로 모의고사를 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고요. 3월 모의고사의 의미는요, 1일, 2월 달에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던 게, 예를 들어 등마다 다르잖아요. 4, 5등급 내가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를 맞췄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1등급 애들은 내가 킬러 문제를 맞췄는지. 이런 게 중요합니다. 즉, 나의 학습 상태를 체크하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4주가 지나잖아요. 그럼 바로 중간고사를 봅니다. 그러면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바로 다음 주에 5월 8일 날 5월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시 베이스 학생들은 중간고사를 대비하고 있다. 즉 4.23인데 중간고사 대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의미가 좀 많이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5월 8일 날에는 5월 모의고사를 보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3모하고 5모하고 의미가 굉장히 좀 6평만큼은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5모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 3모는 아까 말씀드렸죠. 1, 2월 달에 얼마나 내가 공부를 잘했는지 자기 등급에 맞게끔 맞췄냐 틀렸냐를 확인할 수 있는 수업이고 시험이고 5모는요. 3월달 4월달 2달 동안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 또 연습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맞췄냐 틀렸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월달 되면 정확하게 한 달 딱 지나면 전국 평가원 모의고사를 봅니다. 출제위원들이 전부 다 수능 출제위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출제를 하는데 이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재수생, 그 다음에 삼수생, N수생들이 다 들어와서 시험을 칩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그 재종반이 있죠. 그 학생들이 시험을 칩니다. 물론 독재도 칩니다. 그리고 나서 7월달 딱 되잖아요. 7월 첫째 주, 6월 말부터 7월 첫째 주 되면 기말고사를 봅니다. 또한 7월 달에 바로 7모를 봅니다. 인천시 교육청인데 모의고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지만 7모가 가장 의미가 좀 떨어진다. 약간 제 경험상 봤을 때는 인천시 교육청 문제가 조금 다르더라. 예, 그래서 기말 보고 나서 봅니다. 그래서 고3들은 기말들이 항상 7모 전에 끝납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여름방학이죠. 7월 한 셋째 주 이부터 이제 8월 둘째 주까지 여름방학을 보내고 여름방학 끝나서 2주나 3주 지나면 바로 또 구평을 봅니다. 그러면 이때 구평 보는 거는 유평 이후 때 9평 때까지 나의 부족한 약점을 얼마나 메꾸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때 내가 드러난 약점은 또 클리닉을 해야 됩니다. 9평 이후로 9평 모의고사 시험지를 기반으로요. 그리고 10월 달에 또 모의고사를 봅니다. 정확하게 또 한 달 뒤에 보죠. 약간 한 5주 정도 되죠. 서울시 교육청 보는데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수능을 보죠. 요때도 한 달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요때 각 기간마다 4등급, 5등급 학생이 등급이 올라가겠죠. 그럼 그때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 것인지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25년도 1월 달, 2월 달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4등급, 5등급 대상입니다. 고2 학생 기준으로 고2 내신 3.8에서 5.2 학생이라고 가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물론 요 학생들이 내신은 이렇더라도 모의고사는 다르게 나옵니다. 3.8인데 고2 모의고사 1등급 나오는 학생들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목마다 좀 차이가 나겠죠. 그러나 저희가 이제 명목적으로 봤을 때 각 과목별로 내신이 한 3.8에서 한 5.2 사이다. 이렇게 했을 때 1, 2월 달에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겠느냐? 수능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아, 이거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능 개념을 이 정도 되는 해당 학생들은 시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윈터스쿨 보내고 뭐 대형 학원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이때 내가 얼마나 많은 시수를 쌓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신 대비를 하는 학생들이 따로 있죠.
걔네들은 어차피 수시로 갑니다. 그들의 내신 대비하는 실수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수능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자, 3월 달에 입학하고 나서 3월 셋째 주 되면 넷째 주 되면 어찌 됩니까? 산모를 봅니다. 4월 달에 보시면 중간고사 보고 5월 첫째 주에 5모를 보고 6평을 봅니다. 6월 시작하자마자 6평을 보고 이제 그 다음에 6평 끝나고 나서 기말 보고 그쵸? 6월 말쯤에 6월 말에서 7월 첫째 주까지 기말 보고 그 다음에 칠모 보고 7월 셋째 주부터 8월 달 둘째 주까지 여름방학이고 여름방학 두 주나 세 주 지나면 9평을 보고 9평에서 약 한 달 지나면 신모를 보고 신모에서 약 6주 한 4주 6주 정도 지나면 수능을 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여기에 6평은 동그라미를 해놨습니다. 6평하고 9평. 제가 9평을 좀 빠뜨렸네요. 6평하고 9평하고 수능은 평가원이기 때문에 문제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6평, 9평 수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현역 아이들 있죠, 현역. 수시로 가는 학생들은 최저 등급 학교 선생님들이 정할 때 주로 적용하는 게 6평입니다. 물론, 컷이 안 된다고 해서 선생님이 너는 이게 안 돼라고 말하시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조금 넓게 잡아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수시 최저 등급의 기준은 학교에서 볼 때는 6평을 기준으로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시를 보통 이제 수시 사정을 한다고 그러죠. 어느 학교를 넣을 것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수능 개념 끝나고 3월 달부터 6평까지 딱 끊어봤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수능 심화를 해야 됩니다. 게다가 요때 보면서 산모 이후로는 1대1 클리닉을 반드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봐야 한 8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4월달, 5월달밖에 안 되거든요. 요때 개념하고 개념 심화 두 가지를 클릭해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내가 산모 때 치고 가서 틀린 게 있다 그러면 이때 개념 심화를 잡아야 돼요. 그와 동시에 모의고사 훈련이 들어가야 되는데 6평 때문에요.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적당히 조금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6평을 쳤어요. 6평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9평 전까지는 실전 연습을 해야 돼요. 이때는 개념 심화 위주로 잡아야 돼요. 등급이 좀 낮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요때 중킬러 문제 백날 연습한들 어려운 사전 맞추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등급을 하는 학생들이 수학 기준입니다.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때 실전 문제를 하면서 이때 중킬러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이때 드러난 약점을 진짜 보완해야 됩니다. 이때 안 하면 이제 끝입니다. 6평 이후로 약점 무조건 보완해야 돼요. 물론 이때 하는 게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그걸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훈련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왜? 9평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9평 이후로 신모 전까지는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좋으냐? 1대1로 해서 틀린 문제를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 왜 1대1이냐? 학생이 자기 스스로 내가 부족한 문제를 찾고 거기다 연습 문제를 뽑아내가지고 훈련하면 참 좋은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수업을 할 때 애가 틀렸던 문제도 있잖아요. 그거 항상 보관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와 그와 대응되는 문제를 선생님이 제공해 줘야 됩니다. 또한 모의고사 훈련도 해야 됩니다. 요때 모의고사 보면서 약점이 딱 드러나잖아요. 이게 테스트 형태입니다. 요때 또 관련된 문제 형태를 계속 제공해야 돼요. 그리고 신모 이후로 수능 때까지 갈 때는 아는 것을 한 30% 공부하고 틀린 것을 40%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 없는 거 30%. 왜 이렇게 됐냐? 이때 혼자 하게 되면 대부분 학생들이 습성상 아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등급이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요때 신무 이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때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는 것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 내가 자신 없는 부분을 추려내서 가야 돼요. 이걸 학생 스스로 하면 좋은데 안 되면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 학생 입장에서 아까 3월달에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제 3학년 시작이야. 어떻게 돼? 4주 뒤에 모의고사를 본다. 자, 3번 끝나고 나면 자, 이제 한 달 뒤에 정확하게 중간고사 본다. 중간고사 끝나고 나자 바로 다음 주에 어떻게 봅니까? 오모 모의고사를 본다. 오모 딱 끝나고 나서 선생님 이랍니다. 자, 성적표도 나오기 전에 야, 다음 주 이제 한 달 뒤에 6평 봐. 6평 끝나고 나니까 얘들아 3주 뒤에 기말고사 본다. 이렇게 아주 차곡차곡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시 준비하는 학생들은 매달 시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럴 때 잡아야 됩니다. 이때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스케줄한 매월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수학의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요, 이때 제가 개념 심화 클리닉을 들어가야 된다 했죠. 보십시오. 개념에서 이 정도 구멍이 났어요. 구멍이 나오고 또 다른 단원에서 또 구멍 나. 수문에서 구멍 나오고 수투에서 또 구멍. 수투에서 보니까 미분에서도 구멍 나오고 적분에서도 구멍 나요.
그 다음에 미적분에 보니까, 미분에서도 또 구멍 나고, 척분에서도 구멍 나요. 이래 구멍 난 게 메꿔지지 않고, 다음 단계, 심화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그 구멍이 더 커집니다. 아니, 개념을 틀렸는데, 심한 문제에서 애가 맞춘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처음부터 지수로그 단번부터, 수원부터, 예를 들어, 미적 기준인데요. 적분의 활용까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됩니다. 이거 한다고 해서 어머니 마음속에서는, 개념도 하고, 심화도 하고, 실전만 하면 애가 맞출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잡고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산모 때부터 멘탈 관리가 중요한데 스스로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 학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학생이 좀 뒤늦게 이제 공부하려고 한다. 고1 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성적이 잘 안 나왔다. 그런 학생들은 선생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도움 받고 학생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1대1의 장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학생이 모르는 것을 선생님이 체크해서 즉시 수정, 아이디어에서 틀린 부분을 교정, 그 다음에 사고에 오르난 걸 다시 교정해주고 이게 쌓여야 성적이 올라갑니다. 자, 오늘은 고3 월별 학생 스케줄 시기별 중점화 학습에 대해서 초간단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까 수시 체제 등급 여기도 적어놨는데 자사고 1대1 크린 요거 제가 설명을 받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자사고. 자사고 학생들은요, 서울의 기준으로, 저희 학원 기준으로 보면, 외대부고 학생들은 기말고사 전까지는 진짜 내신이 올인합니다. 내신이 어떤 등급이 나오든 간에, 예를 들어, 6평 때, 예를 들어서 3 정도 나온 학생이 정말 이때 조금만 하죠. 9평도 바로 1등입니다. 물론 대다수가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전제하에. 그런 학생들이 왜 나오냐? 정말 올인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님들은 6평 때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 바로 예약을 합니다. 예약을 해놓고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1대1로 들어갑니다. 대형 강의나 혹은 인강을 들으면서 바로 1대1 들어가서 본인의 약점을 반드시 체크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에 비해서 물론 일반고요 강남권 어머님들도 그렇게 하시는 어머님도 계시고 뒤늦게 오시는 분도 계신데 항상 이때 6평 끝나고 나면 정말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제가 잠시 후에 또 다른 영상에서 과목별 등급에 따른 특징들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